네,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세미나 제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 들어서 너무 딱딱하게 하기보다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냥 뭐 질의응답 형태로 좀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자료도 있어요. 혹시 뭐 질의응답이 없으면 저희가 해왔던 사례들이나 좀 그런 이야기들 재미있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먼저 몇 개 받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어떨까요? 네네. 어떻게 하시다가 탈북민 창업을 시작하신 거죠? 아 어떻게 하다가 네 그러게요. 어쩌다 제가 이거를 하는지 저도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2006년에 연변과기대라는 곳에 교환학생을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조선족 친구들이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조선족 친구들 아버지가 다 북한 가서 막 비즈니스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중국 동포들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코리안 차이니즈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 아버지가 북에서 막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때 통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남한 사람으로서 북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국 동포들이 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걸 보고 이거가 내가 뭔가 통일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막 뭔가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보다 그런 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뒤에서 도와주는 것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때로는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제가 이제 통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탈북민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탈북민 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탈북민 이렇게 영어 알려주신 분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분들이 인신매매, 성매매 이런 걸 여자분들 많이 당하시거든요. 한국 이렇게 올 때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도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깨달은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분들이 진짜 어려운 걸 내가 공감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한테 그 탈북민 창업가를 왜 지원하냐, 훨씬 어려운 탈북민 많은데.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조선족 사랑 똑같이 나보다 이 더 어려운 탈북민 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대상자가 저한테는 탈북민 창업가였어요. 탈북민 창업가는 솔직히 탈북민 그룹 안에서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창업 도전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창업하는 게 쉽진 않죠. 근데 잘 성장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탈북민들을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탈북민 그룹 중에 좀 건강하고 내가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탈북민 리더들을 그게 창업가인 거죠. 양성해서 이 탈북민들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탈북민 창업가를 이제 지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그 슬라이드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말을 주시면 죄송합니다. 네, 바쁘신데. 네. 그래서 넘기는 게 있을까요? 네. 하셔도 되고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영상으로 보시던 짝사장님 있잖아요. 그분 하나 사례 들면 그분이 그 직원이 한 8-9명 있었어요. 짝사장님이. 근데 그 중에 직원 한 명이 결혼을 했어요. 탈북민인데. 근데 그 탈북민 자기 직원이 결혼을 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자기 직원의 신혼여행을 그 짝사장님이 따라가요. 네? 조금 열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열받아요. 저희 지난달에 저희 회사에도 한 명이 이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남자분이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저를 고소하고 다 막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어쨌든 왜 따라갔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안 가봐서. 안 가봐서. 굿포인트. 네, 또 다른 거. 네.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보안 차원에서 보안 차원에서 요거 단골로 나오는 답변입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창업하려고. 창업하려고. 아니 신혼여행을 따라가 창업을 하려고 신혼여행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제주도까지 벌리는 거죠. 제주도까지 벌리려고. 네. 새로운 접근입니다. 좋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접근 또 있을까요? 한두 개만. 자기 직원의
신혼여행을 따라간 탈북민 사장님. 아들? 어? 아드님? 아드님. 그러면 너무 많이 거 왜 그래? 아니야? 되게 크리에이티브한이라는 거 맞죠? 되게 뭔가 크리에이티브한데 뭔가 혁신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정답이 비슷한 게 나오긴 했어요. 네. 그게 그 힌트는 이 직원이 한국은 6개월밖에 안 된 탈북민이라는 게 힌트인데 우리 보통 이제 제주도 신혼여행 가면 할 수 있는 게뭐 패키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패키지로 가면 좀 불편해요. 왜냐면 남한 사람들이랑 비교돼서 말투나 외모에서 그래서 패키지 여행은 안 갔고 좀 자유여행으로 가면 되는데 제주도 여행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차 렌트. 운전. 차 렌트하는데 이분이 일단 6개월밖에 안 돼서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 렌트하는 뭐예요? 이제 뭐 드라이버. 네이버 한국에서는 앱 같은 거 켜가지고 뭐 구글이든 켜서 맛집 찾아다니죠. 그리고 관광지 좋은데요 가고. 근데 이분이 이런 앱을 사용할 줄도 몰라요. 아직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무섭게 생긴 짝대 사장님이 가이드를 가서 운전수 역할 해주고 가이드 역할 해주려고 자기 직원의 신혼여행을 따라가고 엄청 스윗하죠. 그러니까 얼굴이랑 느낌이 완전 엄청 스윗.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아까 이거 비슷한 이야기 처음에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남한 사람들이 웬만하면 상상이 어렵죠. 뭐 당연히 운전면허 있겠지. 뭐 네이버 앱 키고 그냥 뭐 재밌다 가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꼭 막 인신매매나 이런 극단의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탈북민 창업가분들이 결국은 잘 성장하면 본인들의 동포, 그러니까 북에서 온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탈북민 창업가들 지원하고 아프리카나 뭐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팔 외국인 근로자 우리가 창업 지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네팔 가서 창업할 수 있죠. 근데 되게 어렵거든요. 외국인이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창업하려고 그러면 외국인 법인 세울 때 들어가는 법적인 규제나 기준도 훨씬 높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가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뭔가 장기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뭐 한국의 돈벌러 외국인 근로자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이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그런 자본을 가지고 그 나라 돌아가서 창업하면 그 나라의 정말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속가능하게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저희는 롱텀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로 도와주는 비영리단체들이 이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지만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긴급구호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목숨이 이제 안정적이 되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스스로 뭔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다음 스테이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쪽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한 거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탈북민이랑 솔직히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을 생각하는 편견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거든요. 뭔가 가난한 나라에서 못 배우고 뭔가 역량이 부족하고 근데 이제 차이점은 탈북민은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근데 외국인 근로자는 돈 벌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네 나라 돌아갈 수 있는 정말 그것 빼고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탈북민 창업가를 지원할 때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탈북민 창업가가 자기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아까 제가 그 말씀 때 전해드린 것처럼 뭔가 북한이 다시 열리고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외국인 근로자, 뭐 북한민, 탈북민 중 북한민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분들을 저희가 그런 가치, 가능성, 그들 안에 장점들에 좀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죠. 그런 것 때문에 창업한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궁금하세요? 혹시 사업적 지원 말고 전도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저희가 어쨌든 그 비영리 법인인데 그 종교 비영리 법인이 있고 교회는 뭐 교회도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종교성을 띠면 안 되는 그냥 일반 뉴트럴한 조직이라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그렇게 그 종교적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뭐 탈북민, 뭐 이런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의 90%는 크리스찬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우리가 먼저 전할 수도 있겠지만 삶으로서 그들과의 관계성을 맺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 창업가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좋은 친구, 멘토를 연결해주고 그러면 다양한 소통들이 이 안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밥 먹고 뭐 하면서 이렇게 전도로 연결되는 경우가 조금 슬픈 얘기긴 한데 이분들이 대부분 탈북하는 과정에 선교사님 통해서 많이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한국에 와요. 탈북 과정에. 왜냐면 그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교회를 안 다녀도 신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무슨 신이든 간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교사님 통해서 교게 되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안에 정말 살아서 한국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강력한 이유가 있는 거죠. 참 좋은데 근데 한국 와서 교회를 떠나요. 내가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교회와 달라. 교회가 뭔가 차별과 편견과 뭔가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안 보이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되게 슬픈 거는 탈북민 교회가 생겨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결국은 남한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섞이는 게 불편하니까 탈북민 중에 신앙이 좋은 탈북민 한 명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있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래요. 근데 이런 저희 프로그램 통해 좋은 관계성으로 이렇게 친구 관계가 되기도 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거 안 하고 막 요즘 너무 교회 수련을 많이 가서 그것도 걱정인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한 분은 너무 이제 교회에 또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사업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가 교회 사역이 되신 분도 있어요. 이 관계성을 통해서. 근데 지금 시대의 기독교는 조금 더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뭐 사형리를 통해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되게 잘 됐던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 너의 삶은 이라는 질문을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은 조직은 종교법인은 아니지만 이런 일반적인 비영리 안에 좋은 기독교분들이 오셔서 삶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결국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다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샬롬을 나누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안에서의 복음의 나눔이 되는 겁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창업적인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취업도 하긴 해요. 탈북민 취업. 그래서 그거는 한지는 4, 5년밖에 안 됐고 우리가 취업도 하니까 자꾸 창업을 하니까 취업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되게 감사한 기회로 취업 지원할 수 있는 좀 펀딩을 저희가 마련을 해가지고 한국 기업 중에 그것도 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탈북민을 고용할 거냐. 그러니까 정말 역량 있는 탈북민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아까도 누가 얘기하셨지만 북에서 온지도 몰라요. 그 언어도 연습하거든요. 사투리 안 쓰려고. 그리고 이제 오래 살면 외모도 저보다 더 하얗고 더 남한 사람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네, 진짜로. 근데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이런 지원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탈북민 분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취약한 상황이 있거나. 근데 이제 이런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시나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그래도 북에서 온 친구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두 명 이렇게 취업, 연계나 우리 회사에 고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교회 수소문해서 그런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 하나 만들었어요. 그 꽃길다리라고 탈북민 분들이 이름을 만들었는데 꽃길다리.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이제 기업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탈북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계하는 이런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좀 중요한 저희의 원칙이 있어요. 저희 앞세대가 탈북민 이제 지원하는 일들을
30년, 40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엄청 번아웃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되게 지원은 많이 했는데 뭔가 제 열매가 잘 안 보이고 아직도 이런 뭐 편견도 그렇고 탈북민들이 힘들어하고 뭐 자살하고 되게 안 좋은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뭔가 이렇게 융화되고 함께 성장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근데 그게 보니까 몰라요. 제가 진단한 이게 답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진단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을 도움을 주려는 대상으로만 카테고라이징 한 게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들의 강점을 보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줄게 이게 정부든 개인이든 교회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예시 중에 하나는 똑똑한 탈북민인데 들으면 왜 똑똑한지 알 거예요. 한국에 어떤 교회 가면 장학금을 줘요. 주중교회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까 없죠.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교회 오면 탈북민이 가난하니까 뭐 차비하고 음식 먹을 때 돈을 줘요. 근데 그 장학금을 받고 이제 뭐 1년 정도 지원하겠죠. 그럼 끊기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를 가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장학금을 받고 또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지. 이 머리를 딴 데 썼으면 얘는 잘 했을 텐데 그래서 정말 지원을 받는 창업가만 그리고 지원을 받는 장학생만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도움을 주는 개개의 기관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그냥 이 한 사람만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생태계를 다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다 들리는 거예요. 저기 갔다 저거 받고 여기 갔다 저거 우리도 그렇게 보는. 근데 그게 과연 이 탈북민만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걔는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그 사람들을 스포일시킨 면도 있지 않을까? 양쪽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이런 예를 들어 뭐 A라는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탈북민 한 명 고용하면 장로님이 이 친구가 불쌍하고 북에서 왔으니까 도움을 주는 시의 형태로 누군가를 고용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 장로님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서 고용을 해줬으면 시키는 거 하면 잘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도 사람이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뭐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힘든 상황이 생기면 이제 탈북민이 잘하는 것 중에 잠수를 타요.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완전 세게 들이박아요. 그냥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전체적으로 개성공단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싸우고 그러면 들이박거나 잠수를 딱 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씨 좋았던 장로님이 아이 북에서 온 놈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탈북민을 고용했지만 결국은 북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꼴이 들어가. 그래서 더 이상 이 장로님은 탈북민을 고용하지 않아요. 고용하지 않고 그냥 기분하자. 저 나라에서 온 제가 못 배워서 저런 거니까 약간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한국 사회 우리 앞세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듦이에요. 열심히 도와줬는데 말 안 듣고 도와줘도 저 제대로 못하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일방향적인 도움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불쌍한 누군가를 돕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긍휼함을 돕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들의 필요를 내가 돈이든 뭐든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쌍방향의 관계는 어려워요. 왜냐면 서로 이해해야 되고 우리 친한 친구끼리도 싸움에서 큰다고 하잖아요.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남과 북이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혜자 관점에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약속이 있고 뭐 창업가인데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뭐 북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뭐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못 배웠으니까 그랬겠지. 이러고 말을 안 해.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뭐 순대를 뭐 예를 들어 탈북민 창업가가 창업해서 팔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부자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수혜자 관점으로 보면 순대를 딱 한번 사서 먹었어. 맛이 겁나 없네. 그럴 수 있잖아요. 맛이 겁나 없네. 그러면 이거 뭐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이거 뭐 북에서 와서 뭐 이런 거 제대로 알겠어. 뭐 위생 상태도 그렇고
그냥 뭐 맛있게 먹어주자 그러고 맛은 없는데 그 먹을만하다 괜찮다 막 열심히 해라 막 그냥 이러고 얼마 그냥 기부해주고 그냥 빠져. 근데 제가 아까 친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얘가 나의 진짜 친한 친구인데 사업을 했어요. 근데 순대가 겁나 맛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야. 야, 미쳤어? 야, 그 장난에 이거 가지고 사업한다고? 제정신이야? 한 대 그냥 뒤통수 때리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수혜자와 기부자의 관계와 친구의 관계가 이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혜자, 기부자의 관계 당연히 필요하죠. 뭐 저희 더블리츠도 기부받으면 수혜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 관계가 되게 유연하게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뭐 내가 오늘 어떤 내 친구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뭐 라이드 해주신 것처럼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는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달라. 너무 달라서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만 이 사람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친구가 되는 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친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그 사마리아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가성 여인에게 갑자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게 소외된 여인이 예수님이 가서 뭐하죠? 물 한 잔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물을 그 여자한테 달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목이 말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여성에게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이 예수님은 막 대단하고 왜 나한테 오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 소외된 여인이 이 여인은 자기 너무 초라하고 근데 나 너무 목말리니까 나 좀 도와줘 라는 예수님의 딱 제스처인 거예요. 막 물 한 잔 딱 주면서 아까 제가 밥 한 끼 딱 사는 거랑 비슷하게 관계성이 싹 달라져요. 예수님이 이걸 삭개오한테도 왜 굳이 삭개오 집에 묵어요? 아무도 관심 없죠. 근데 예수님이 너 나랑 친구할래? 그거를 이렇게 나 잠때가 좀 필요한데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되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제가 막 밥 사달라고 쫄랐는데 제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야 그거 예수님이 성경에서 한 거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감동이 돼가지고 이번 코스타인데 밥 먹으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성경은 되게 무식해서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막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도 일방적으로 원래는 예전 탈북민 취업 지원하는 조직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탈북민을 교육해요. 남한 사회 조직 문화가 이러니까 이거 배워서 들어가야 네가 실수 안 해. 이거는 탑다운 형태인데 어렵지만 저희는 만약에 A라는 장로님이 고용한다 그러면 이 장로님도 탈북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요. 여기 담당자, 인사 담당자. 그래서 결국은 탈북민도 남한 사회를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도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탈북민이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같이 맞춰가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기업에서 탈북민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서까지 고용하겠어요?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이 관계성.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교회 안에 이런 통일에 대한 북에서 온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그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저는 나눠드린 예시처럼 예수님의 삶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짧은데 답변을 드리게 너무 죄송합니다. 얘기하려면 말이 많아요. 있을까요? 그럼 뭐 세미나는 아까 다 얘기를 드려가지고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탈북민도 한 150여 분 지금까지 창업을 지원했고 전 세계 지금 62개 국가의 현지 창업가분들을 지금까지 양성해오고 있어요. 되게 많은 국가에 창업 자금도 지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다
설교 때 말씀드렸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우간다에서 제가 창업 교육했던 사진인데 이 사람들을 뭐 수혜자나 참여자이기보다 나의 친구, 파트너, 그리고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회 혁신가로 본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창업가 탈북민이랑 개도국 창업가분들은 기부랑 투자 중에 어떤 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부 한번 흔들어 보세요. 투자. 투자하시는 분 있어요? 투자죠? 투자. 아, 아쉽네. 아, 그래야 내가 그분한테 투자하라고 바로 딱 여기서 하려고. 아, 그게 그 투자자가 별로 없는 게 아쉽네. 네. 이게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어쨌든 취약계층이고 사업적으로 이렇게 막 폭발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100명 넘게 지원했지만 탈북민 중에 투자받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한 2개 있나? 근데 그 2개도 좀 뭐 요즘에 얘기하는 조금 더 소셜한 투자, 임팩트 투자, ESG 투자 그런 형태이지 제대로 된 투자는 많이 못 받았고, 그렇다고 기부하기에는 기부가 오히려 어울릴 수 있긴 한데 근데 이분들이 창업했는데 기부로 지원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관심 없고 기부자들도 별로 관심 없어요. 훨씬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의 사진이나 상황에 기부하는 분들이 한국은 대부분이에요. 미국은 좀 덜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탈북민이나 개도국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네. 그래서 임팩트 기부라는 좀 독특한 형태의 금융 모델을 만들었어요. 원래 영상이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 이게 뭐냐면 여기 개도국이랑 그 탈북민 창업가가 자기 사업을 이렇게 정리해서 포스팅하면 저희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저희가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부금으로 모금해요. 그리고 만불이면 만불을 모아서 창업가에게 만불을 지원합니다. 기부금으로. 여기까지 기부는 똑같잖아요. 근데 차이가 이 사람들이 잘 자립하면 그 만불을 다시 재기부해야 돼요. 특이하죠. 원래 기부금은 주고 세금 공제하면 끝나는 건데 저희는 만불을 다시 재기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기부된 자금으로 다른 탈북민을 우리가 또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금이 좀 선순환 되도록, 약간 기부인데 조금 투자에 양념이 들어간 기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임팩트 기부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수혜자가 기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만불을 받았잖아요. 수혜자죠. 근데 잘 자립해서 만불을 재기부해서 누군가를 돕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부자로 저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죠. 뭐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을 받았던 수혜자가 기부자로 아이덴티티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그 측면 안에서의 본어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새롭게 바뀌어서 건강하게 하나님 영상 회복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모델을 하고 있고, 저희가 미국에도 501C로 비영리 법인으로 버지니아에 등록을 해놔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와서 미국 안에서도 탈북민 분들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창업하시는 분, 또 이렇게 취업하는 분, 또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분들이 좀 잘 연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창업가 지원하고 이 토크 콘서트 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까지 있나요? 시간? 네, 얼마나 하실 준비 1시간 정도 하신다고 하시고. 아, 그럼 몇 시까지 할까? 한 4시 반까지. 4시 반에 끝내죠. 근데 여기 이메일이랑 이름만 넣으시면 제가 나중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거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탈북민 창업가들 토크 콘서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2018년에 미국에서도 했어요. 미국에 2명 탈북민 데리고 이제 DC에서 했는데 한 100분 정도 오셨어요. 뭐 여기 이제 통일 탈북민 연구하시는 분들도 오고 뭐 미국 사람들 많이 오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되게 이제
특이했나 봐요. 왜냐면 다 막 인권 문제나 막 그런 거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되게 잘 정착한 탈북민들이 자기 스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인데 짝사장인데 미국 사진이 없는데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 탈북민 중에 첫 번째로 월드뱅크에 입사한 친구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노동부 공무원이에요. 탈북민인데 여기 이제 시리즈는 받고 그리고 한 분은 사진이 있는데 한 분은 제가 아는 미국인 중에 제일 부자예요. 탈북민인데 빌딩이 2018년 당시에 3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여기 정착했을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자기 딸이랑 동반자살 시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생선가게 하시면서 하나씩 자리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딩이 3개 주시고 이번에 너무 놀란 게 제가 엊그제 통화했는데 빌딩이 12개 탈북민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완전히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입지적이에요. 이렇게 잘 자립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사회에 있는 2,300명 탈북민 분들을 다 케어해주고 취업 지원도 해주고 창업도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부도 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너무 좋은 게 미국 사회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서 미국의 어려운 취약계층도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창업가들이 많아져야 그 탈북민 청소년들이 좋은 꿈을 꿀 수 있어요. 만약에 탈북민의 좋은 이런 롤모델이 없으면 우리 탈북민은 여기에서도 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씩 양성해서 더 많은 탈북민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게 있도록 하는 게 탈북민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저희가 대신 홍보도 해드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1박 2일에 그 파주에서 남북한 한반도 경제협의체라는 거를 되게 발족을 했어요.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했는데 여기에 한 100명 정도 중에 50명은 탈북민 창업가고 50명은 남한 기업인들이에요. 창업가들. 그래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탈북민 지금 창업하시는 분 도와드리고 또 미래에 북이 열리면 북한에서 사업하는 거는 또 탈북민들이 남한 기업들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런 서로 돕고 돕는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심장에 남는 1박 2일이에요. 제목이 보이세요? 되게 강렬하죠. 제가 이때 노래도 불렀어요. 저희 탈북민 그 여자 직원분 딸 있어요. 그 친구랑 둘이 통일의 뜻을 담아 남남 북녀가 맞나? 네, 노래를 불렀네요. 네. 근데 제 심장에 남는 1박 2일 강력하게 한 이유가 그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나중에 유튜브 쳐보세요. 그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북한 드라마 중에 가장 유명한 드라마래요. 그래서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모티브로 해서 심장에 남는 1박 2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좋아했죠. 심장에 남는이라는 드라마를 아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남북한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원래 이 영상도 있는데 이분도 저희 더블리치 창업가이자 기부자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협력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창업도 아까 조금 얘기 드려서 저희가 첫 번째 2017년에 외국인 근로자 창업 교육했던 한 10명 되는 친구인데 제가 매년 네팔도 들어가거든요. 8월에 또 가는데 이 중에 몇 명이 8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을까요? 2018년에 창업 교육해서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창업했거든요. 8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을까요? 다요. 살아요. 목숨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아직 다 생존해 계시고요. 사업적으로 사업 비즈니스가 아직 죄송합니다. 몇 명이 아닌 비즈니스 하고 계실까요? 큰일 날 뻔했네. 네. 절반 이상.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많이 도움을 받고 가신 거니까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창업하면 생존 확률이 그 사람 목숨 말고 비즈니스에 뭐라고 표현해야지 생존 확률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뭐 한 3, 4년 안에 1-20%까지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0% 4명이 8명 중에 4명이 아직까지 사업 운영하고 있어요.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한국이나 미국보다 첫 번째 이런 개발도상국이 창업하기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사업할 수 있는 거리는 많을 텐데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자본력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배운 기술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돈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창업하기 좋은 조건이고 여기는 사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조금만 좋은 아이디어와 자본이 있으면 창업하면 성공하기가 되게 좋죠. 우리 같은 외국인이 창업하기에는 쉽지 않죠. 인건비든 뭐든 맞추려면. 하지만 이분들이 하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이 중에 한 명, 두 번째 있는 분은 호텔을 창업했어요. 그래갖고 외국인 근로자 한 4-5명이 한국 오면 1, 2년 일하면 한 얼마 벌더라? 1, 2년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 일하거든요. 그럼 1, 2억 정도 벌어가요. 진짜 짝짝같이 모아요. 그래서 몇 명이 출자해가지고 은행 대출받고 호텔을 진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호텔 앉아갖고 일로 왔어. 과일 먹어. 그래서 예. 기분이 되게 좋으면서도 안 좋네. 그래서 너무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외국인 근로자 막 무시받고 이런데 그 나라 가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례를 좀 이건 이제 동티모를 창업가거든요. 동티모를 창업가도 있고 저희가 뭐 UNDP, 코이카 이런 사업을 5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아까 네팔 창업가 중에 한 명이 2017년에 처음 했던 근데 창업 아이템이 커피 머신 수리예요. 네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히말라야. 그래서 정말 수십만 명, 100만 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그 산을 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커피숍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가니까. 근데 커피 머신이 고장나면 커피 머신을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비싼 커피 머신을 운영하는 좋은 커피숍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비싼 커피 머신을 어떻게 하냐면 베트남이나 태국에 돈을 주고 비행기 값을 주고 거기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고친대요. 그리고 커피 머신이 별로 안 좋으면 다른 중고로 바꾸든가.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가 내가 이거 한국에서 기술 배우면 돈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 커피 머신 수리를 알려달라고 비즈니스 모델에 근데 저희는 그 기술이 없으니까 한국에 그 기술이 있는 창업가를 제가 연결해드렸어요. 한국에 수리하시는 분을. 그래서 한 40일 정도 진짜 열심히 배워서 돌아가셔가지고 네팔에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창업한 지 2년 됐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커피 머신이 고장나면 부품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품을 어딘가에서 수입해와야 돼요. 근데 이 외국인 가운데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분이 이제 나만 수리 알려주셨던 분이시고 이분이 네팔 사람이고 이건 저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그 머신 부품을 이 남한 창업가 자기 스승이죠 알려준 사람한테 수입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 뭐가 되죠?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같이 버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저희 더블리치가 계속 이제 추구하는 방향성은 쌍방향. 처음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걸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가치가 끄집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 보면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보물찾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사업을 협력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사업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정말 수만 명이 창업해서 한국과 연결된 아이템을 갖고 그 나라에 돌아와서 한국과 교류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플러스고 그리고 국위선양하는 거잖아요. 어떤 국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나의 친구로 대우해서 같이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퀴즈인데 이제 작년에 네팔 외국인 노동자로 제가 매년 50명씩 창업 교육하거든요. 네팔 50명, 동치모 50명. 근데 그 중에 1등한 아이템이 뭘까요? 세계 중에 그냥 찍어보시면.
정답은 뭐 제가 파놓은 덫에 빠지신 거예요. 정육점 정육점. 정육점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 이게 되게 재밌어요. 북한도 그렇고 이런 외국 물러져도 그렇고. 왜 정육점이냐 그랬더니 네팔이 힌두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불교거든요.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다 히말라야로 넘어가서 관광객들이 엄청 가잖아요.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몽길 대장님. 어몽길 대장님을 필두로 엄청 히말라야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맥주 얘기하다 또 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국 사람들 막걸리에 그 삼겹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게 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팔에 한국 식당이 50개 정도가 있는데 삼겹살을 팔긴 팔아요. 그런데 삼겹살이 비행기 타고 오거나 엄청 비싼 거죠. 아니면 돼지고기를 잡긴 하는데 이 도축을 부위별로 뭐 삼겹살 무슨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기술이잖아요. 도축하는 거. 그러니까 돼지를 그냥 잘라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아지면 도야 이거 부위가 옳지. 좋을 맞는 거 그거 나쁘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야 이거 내가 한국 가서 이거 도축 기술 배우면 사업이 되겠다 이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서 정육점에서 5년을 일해요. 그럼 이제 도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칼질을 배워서 네팔에서 창업을 했는데 지금 월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요. 그리고 지지난달에 2호점을 했어. 정육점 2호점. 근데 이게 독점이야. 왜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한인들, 네팔에 사는 한인들이 거기서 다 사먹고 모든 네팔의 한인 식당 50개가 다 거기 사오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거기 사먹고 그냥 미어 터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네팔 창업가가 이제 돈을 벌어봤잖아요. 창업가로. 근데 한국 요즘 또 K 브랜드, K 컬처, 푸드 뭐 난리 났잖아요.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이제 확장시키자. 그래서 지금 아이템이 뭐냐면 떡볶이. 그 코리아 드라마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매년 들어와요. 한국에 새로운 걸 배우고 막 가져간다. 그래서 떡볶이 떡 볶는 거 그 머신을 한 3대인가 사가지고 네팔에 수입했고 그리고 떡볶이 그 조리하는 거 그것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근로자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기부여, 사업의 내용, 비용 모든 측면에서 훨씬 좋고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런 뭐 떡볶이 정육점에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죠. 이 사람들 자본을. 그리고 우리가 기술 교육해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우리랑 쉐어링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지분을 쉐어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는 계속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이런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협력해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한국의 소상공인들도 네팔에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오뎅집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만 해외 진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도 좋은 네팔 친구 한 명 잘 사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숨겨진 보물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네? 답은 정육점. 솔루션. 네, 뭐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도 뭐 언제든 저희 더블이지 그 창업한 기업들 중에 아 내가 나의 전문성을 통해 이 기업을 내가 좀 이렇게 지원하고 뭐 사업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도 있고 투자해주실 분들은 투자해도 좋고 저희는 브릿지 말 그대로 브릿지라고 탈북민이든 이런 외국인 근로자든 제동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연결해 주는 게 저희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아 이게 그냥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었구나. 네팔처럼 가난한 사람도 이 안에 가치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협력하고 얼른 이게 아까 제가 설교 때 그게 전해드렸지만 뭔가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저는 이런 비즈니스 안에서도 충분히 누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관계성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복음이 삶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되게 잔잔하지만 되게 힘이 있는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업들을 되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해오고 있고 이런 관계성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질문 있으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티모르 창업 저희 교육하는데 이 동티모르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3등 했거든요. 50명 중에 파이널리스트에서 이제 탑 10에서 3등 했는데 뭐 이 창업 피칭 같은 거 가면 되게 뭐 차갑잖아요. 막 서로 막 컴페티션하고 뭐 1, 2등 하면 막 박수 주고 좋아하고 그런데 3등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더블리치 스태프들도 막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보통 대단한 창업대회도 아니고 뭐 이런 창업대회에서 막 울고 막 이런 감동이 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물어봤어요. 왜 울었냐 우리 스태프들이랑 여기 필요한 사람들 그랬더니 이유가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자기가 한국에 살았다. 근데 자기가 한국 가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으로요. 맨날 일 못한다. 왜 한국말 이렇게 못하냐. 너 뭐 하여튼 계속 혼나고 뭐 못하고 막 이런 얘기만 듣다가 여기 창업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창업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환대거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 창업하는데 그냥 돈을 벌고 싶은 것 뿐이지 자기가 뭘 잘하고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되게 환대하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돈을 갖고 돌아가서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혁신가 같은 분들이다. 그럼 이제 처음에는 갑자기 왜 이러지 않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근데 이렇게 하면 맞잖아요. 동티모르를 내가 어떻게 바꿔요? 그거 가기도 힘들어요. 20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창업하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보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환대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 안에 내가 그런 사람이지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딱 반짝였을 때 그 다음에 창업을 교육을 해도 들어가거든요. 뭐 여기 훌륭하신 창업한 사람들, 미국이나 한국의 일반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이 너무 당당하잖아요. 탈북민이나 외국 노동자들은 엄청 위축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을 환대하고 이분들 안에 가치를 먼저 확 끄집어 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3등 한 다음에 소감 발표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런 가치를 일깨워 준 이 모든 과정이 이제 한 번에 감정으로 이렇게 확 볶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환대했던 저희 이제 여성 스태프들이 또 이제 감수를 푼 거죠. 같이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좋다. 이게 뭐 돈이 되고 이런 일은 아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크고작게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샬롬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 일에 좀 가장 큰 기쁨이자 만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자 하는지 많이 좀 공감해 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지역 안에서도 저희 또 탈북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어떻게 연결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개도국 사업도 진행해서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분 정도 그냥 재미로 한 질문인데요. 황진솔 대표님 제가 싱글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혼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재미가 없는 질문에 네 제가 네. 이 일을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회사랑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부터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이렇게 덥지 갑자기 빨리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결혼을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혼군이면 반할 뻔했어.
주변에 아는 분 소개시켜 주시라고 제가 일부러 드린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 어머니, 제가 미국 더 자주 올 테니까. 아니, 제가 뭐 버지니아, 메리랜드 쪽은 살아봐서 여기 살기 너무 좋아서 제가 살 수도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준이요? 아 놀래라. 기준. 기사님 성함이 뭐죠? 거기 적혀 있어. 제가 병원 드릴 테니까 따로 연락주시면 제가 기준이 아주 기준이 없지만 주변에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주십니다. 소위 주변에. 진짜 그래서 제 다양한 비즈니스 중에 연애 비즈니스 그리고 또 다른 비즈니스 공부하신 거 있으시면 저도 연락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비즈니스 해야죠. 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항상 저를 이렇게 긍휼하게 바라보고 있어서 내년에 올 때는 같이 오도록 최선을 네, 또 다른 창업 말고 네. 혹시 다른 방향으로나 이렇게 예를 들어 교육을 시킨다 그런 기관은 많이 있잖아 이미. 근데 약간 뭔가 정치인이 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교육자로 되게 해준다 뭔가 다른 방향을 안 하시고 사업, 창업으로 이렇게 하신 아까 뭐 지금 비슷하긴 하지만 맥락은 근데 좀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하시거나 안 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아니면 또 다른 방향도 이렇게 고려를 하시는지 왜 굳이 창업이라는 거를 특별히 이렇게 그쪽으로 밀고 이렇게 가신 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창업이 좀 제일 상상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취업보다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창업이. 그래서 탈북민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참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좀 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진 분들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짝사생도 있었고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한국 사회에 알려서 아 탈북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훌륭하게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좀 균형 있는 관점을 갖도록 하려면 가장 잘하고 있는 무언가의 사람들이 저는 창업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기부금을 주고 다시 기부를 받잖아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저희가 쌓였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창업가분들 넘어서 취업도 지원하잖아요, 탈북민들을. 이제 거기에서는 뭐 이런 교육이나 좀 다른 영역에까지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이 된 거죠. 취업 안에서도 되게 좋은 롤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형이 조금은 넓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궁금한 게 제일 지금 현황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무슨 현황? 뭐 한국도 이제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상업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황 탈북민분들 창업하시는 분들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나아가는 방향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탈북민들 필요한 거는 뭐 창업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제일 필요한 거는 당연히 재정, 투자 등 기부는 그리고 탈북민들이 특별히 필요한 거는 마케팅.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인들이 없잖아요. 한국 연고지가 없다 보니까 그 마케팅은 굉장히 트렌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청년분들이 그런 걸 되게 잘 도와줘요. 뭐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든다든지 뭐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공유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고 특히 저희가 탈북민 창업 지원을 미국 정부 지원 사업으로도 했었어요. 공무 사업으로.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사업들이 다 홀딩되어 있어서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미국 정부 미팅을 지난주에도 하고 이제 다음 주에도 하는데 저희가 3개 파트너가 있거든요, 미국에.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 다 비상인 거죠. 계속 이런 사업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 사업이 이제 스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 펀딩 말고 되게 다른 그 리소스들을 찾아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지속할 수 있는 걸 같이 브레인스토밍하자. 지금 미국도 그러고 있어요. 미국도 어쨌든 저희 탈북민 쪽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는 청년들이어서 재정적으로가 빌드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외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케팅 얘기하신 것처럼 마케팅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 게 되게 많죠. 뭐 디자인만 하더라도 탈북민 분들이 뭐 본인의 그런 아이템을 이쁘게 정리하고 알리는 거 하는 걸 되게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인터넷 액세스빌리티 되게 떨어져요. 뭐 한국에는 예를 들어 되게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어느 것에 뭘 해야 되는지 그 본인 사업을 되게 잘 스토리텔링하는 것도 약하고 그리고 뭐 텍스나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리포팅 세금 폭탄 맞는 경우도 많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성이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든. 그래서 꼭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재능적인 부분이 연결되는 게 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탈북민이 친구가 없어요. 네, 그 되게 슬프지만 탈북민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북민 커뮤니티 안에 딱 고립되어 있어서 그래서 남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성을 못 갖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하면 너무 좋죠.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메일로도 한번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여기 DC 메릴랜드 지역이든 제가 연결. 시간이 괜찮네요, 그죠? 저희는 지금 이렇게 직업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는데 혹시 1대1로 그분들과 저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저희가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만나시게 되면 그런 OT를 저희가 해드리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그냥 있는 사람 많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뭐 북에서 뭐 얼마나 어렵게 하냐 이런 질문들은 최대한 처음에 참고해 주시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만나주시면 돼요. 이거 되게 설명이 어렵네. 그러니까 항상 탈북민이 그러거든요. 자기를 약간 우리도 이렇게 해외 나가면 막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바라보기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탈북민들 되게 똑같아요. 여기 이민 하시는 분들이 탈북민들과 격하게 공감하시더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뭐 취미가 뭐야, 뭐 친구 만났을 때 그냥 하는 질문. 그리고 나서 친해지면 본인이 북에 있는 얘기 다 해요. 듣기 싫을 만큼 해요. 죽네, 사네, 뭐 어째 때렸네, 뭐 별얘기 다 해요. 근데 처음에 우리는 너무 궁금하잖아 그게.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처음에 사람 대 사람으로 친구 관계가 딱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듯 하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렇게 이민 오셨던 그 부분들을 훨씬 더 공감하고 잘 소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질문, 제가 네. 하나님의 형상을 이분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적인 부분 말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따로 그거를 위해서 뭐 하시는 게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같이 가자라고 권면을 할 수 있고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따로 있으신지 저는 일부러 제가 먼저 그 권면은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슬픈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지금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질문할 때까지. 너는 왜 굳이 이런 걸 해? 그럼 저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때 그 안에서의 자연스럽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소명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선교지에서 더 다이렉트하게 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통신 말이죠. 제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부랑 투자랑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네. 더 브릿지라는 보관지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보통 투자한다 그러면 그걸 투자하고 이제 리턴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한지, 그러면은 그냥 전부 다 기부가 아닌 건지 왜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하려고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지 이게 지속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앞에 좀 많이 설명 안 드렸는데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임팩트 기부 있잖아요. 그 임팩트 기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 그냥 기부예요. 그래서 창업가들한테 펀딩 하는 거 저희 온라인 사이트 안에 그러면 저희가 세금 공제해드리고 대신에 그 기부한 금액이 만약에 내가 100불을 기부했어요. 이 사람이 잘 자립해서 100불을 재기부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50불은 기부한 사람이 다른 곳에 또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가가 재기부한 100불 중에 50불이 이제 마이 페이지 클릭하면 50불이 포인트로 쌓여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다시 다른 곳에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100불만 기부할 수 있는 게 저희 임팩트 기부 안에서는 100불로 150불, 200불 이렇게 기부금을 계속 순환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파이낸셜한 베네핏은 아니죠. 소셜한 어쨌든 기부금으로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한 기부지만 어쨌든 테크니컬리 이거는 기부고요. 기부 효율적인 기부. 그리고 이제 투자는 제가 오늘 설명은 자세히 안 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커피 머신 하는 기업에게 내가 진짜 그 전통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지분의 일부분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혹은 수익의 일부분을 내가 쉐어하도록 하고 싶다. 그럼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진짜 투자자로 연계해드리는 거예요. 수익성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오늘은 설명은 자세히 못 드렸지만 이런 이제 사업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임팩트 기부는 조금 더 앞단계,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잘 사업을 해서 성장 단계에 있는 곳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브릿지가 운영되기 위한 수익원은 어떤 건가요? 이 질문이 결국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질문이 마지막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3명,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저희 전체 사업 운영 1년 예산의 한 30%만 기부금이에요. 저희 정기후원자 임팩트 기부, 나머지 70%는 저희가 비영리 법인인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영리 사업과 비영리 사업이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 반은 비영리 사업을 하고 반은 영리 사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영리 컨설팅 회사, 창업 교육 그리고 컨설팅 하는 부분이 있어서 B2G 사업을 하는데 미국 정부 사업을 저희 입찰해서 따오기도 하고 한국 정부, 유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사업을 컨설팅 회사처럼 입찰 들어가 수주해가지고 운영하는 수익이 저희가 70%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10년 해보니까 지금 이 정도 규모가 현재 모델 안에서는 좀 한계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저희가 이런 이게 사내 벤처를 지금 세 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과 연결된 소셜 벤처 같은 사내 벤처를 만들어서 개도국에 창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수익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저희 이사분들은 기적이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기적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 긴 시간 얘기 들어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